2023년 1월 9일 이정훈입니다. 법조계에 오래 있었던 김만배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돈을 살포한 게 드러났죠. 아주 전형적인 구학 기자. 과거 한 20년 전에 기업들이 한 방식을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군요. 그런 김만배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개딸을 몰고 검찰에 출두한답니다. 이재명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편집국장 류익은 씨가 보직 사퇴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사퇴가 아니고 편집국장을 그만두겠다라는 사퇴를 냈습니다. 이게 똑같이 항우연에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사체 본부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사표 쓰고 난리인데 보직 사퇴입니다. 그거 가지고 대단한 일이냐 뻥 튀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리고 한겨레 발행인인가요? 이런 분들도 2월에 어차피 새로운 이제 사장이 오니까 그때까지만 자기가 할 뿐 사실상 사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좀 난리가 났죠. 진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겨레. 네, 한겨레. 어떨 땐 딴겨레, 어떨 땐 한 엑스레 그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김만배가 한 작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중앙언론의 논설위원 지낸 사람을 천화동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연봉 1억 2천, 월 1,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해서 2021년에 고용했는데 박정명 기자가 화천대유는 이재명 대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쓸 때까지 운이 없었네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있다가 더 이상 안 나간 모양입니다. 그 사이에 3개월분 3,500만 원, 3,500만 원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통신사, 우리나라의 통신사 맞죠? 거기 부국장 지낸 사람은 연봉 3,600만 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런 8개월 동안 2,400만 원 받다가 박정명 기자가 쓰면서 거기서 중단됐답니다. 여러 군데 쥐약 뿌렸네요. 지금 한겨레 모 부장한테는 6억 원을 줬고 추가로 3억 원을 줬다라고 하고 그 부장은 4억 원 갚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글쎄 이렇게 개인들 간에 친척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 오고 갈 거는 거래를 하나요? 한국일보, 중앙일보 기자들도 이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자 이게 CBS 라디오인가요? 거기서 이제 법조 출입한 기자가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겪은 김만배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김만배는 서초동 바닥, 서초동이라 그러면은 이제 서울 중앙지검, 되게 기자들이 법조라 그러면은 서울 중앙지검을 얘기합니다. 제일 큰 사건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중심이 돼갖고 고검도 가고 대검도 가고 법원도 갑니다만 핵심은 서울 중앙지검이죠. 거기가 서초동 바닥입니다. 서초동 바닥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기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자인 것으로 기억한다. 누가 기록을 내본 적이 없지만 언론사 법조팀장 직책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아니겠나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하는 이 기자도 자기도 2007년, 그러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 전에 이 친구도 이제 상당히 법조를 오래 나간 모양인데 그때 김만배를 만났다. 그때는 이제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와서 이 경제 매체들은 법조 잘 안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틀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근데 그는 그때 이미 유명했던 게 기사를 안 쓰는 기자다. 근데 인맥은 많고 통이 컸다. 인맥은 많고 통이 컸다는 건 돈 잘 썼다는 얘기죠. 그 취재력은 정보는 꽤 있었는데 기사는 안 썼다. 이런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김만배가 기자들 데리고 골프를 쳤는데 아니 이건 출입처에 있는 검사나 판사들이 기자들하고 쳤다면 이해가 되는데 기자가 기자를 데리고 치는데 100만 원씩 미리 나눠주고 골프값 내고 게임비 내고 그거 해라는 거죠. 나머지는 네가 쓰라는 거죠. 아주 쉽게 돈 뿌렸네요. 100만 원씩 툭툭 뿌리는 거는 이건 재벌들이 하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뿌려대니까 용돈 받은 사람들은
이제 또 간부로 올라가게 되면 차장 부장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사를 안 쓰고 이제 데스킹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자들이 써갖고 온 거를 고쳐주고 이거 의문 나는 거 있으면 하고 기사 안 되는 거 빼고 하는 건데 게이트키핑 하면서 기사 막아버리면 되고 또 처음에 발제 회의할 때 뭐라고 올라오면 야 그 기사 안 돼 하고 죽이는 그런 거. 아 쥐약 도처에 뿌렸네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이 김만배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같은 회사에 있는 법조 출입 기자들이 군기가 셉니다. 특히 이제 조중동 간의 경쟁은 굉장히 세서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특종하면은 조선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원래 기자들의 상하관계가 굉장히 기수 의식이 사관학교 넘어가거든요. 검찰 기수 넘어갈 정도로 센데 여기서는 뭐 사생결단으로 강매차 경쟁하기 때문에 같은 신문사 법조팀끼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근데 김만배가 밥 사주고 하니까 타사매체고 하니까 또 경제지니까 경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좋아했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김만배 씨가 2025년쯤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대표에게 건넬 계획이었다. 란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뭐죠? 천화동인 당시 1호 주인인 김만배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2025년쯤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면 박정명 기자가 쓴 게 맞네. 천화동인은 누구 것입니까? 이재명 씨하고 물었잖아요. 김만배 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2017년과 2018년 무렵 대장동 사업을 하던 동업자들과 공유했다. 이재명한테 2025년에 넘긴다. 그런 걸. 대장동 개발해서 10년쯤 지나면 이게요. 시행사를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게 10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잖아요. 뭐 돈 세탁 어쩌고 한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도 그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넘겨주겠다는 거죠. 요거는 시행사에서 만나보면은 그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천화동인 1호 넘길 대상에 뭐라고 표현하면 동균회라고 그래요. 동균은 유동규를 얘기하죠. 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동균회는 유동규,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까지 포함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동균회. 분명히 이재명은 나의 측근이라고 하려면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 유동규는 아니다 그랬는데 유동규도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었죠. 결국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을 25년까지 보관하고 그 이자로 그 돈이 굉장히 거액이잖아요. 수익이. 이자로만 해도 몇천억이니까는 이자만 해도 몇십억이 나오겠네. 그걸로 회사를 그냥 페이퍼 컴퍼니가 되니까 사무실이나 내고 있다가 돈을 글로 주려고 했다라는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하하. 이건 또 뭡니까? 이런 가운데 이재명 씨가 이제 10일날 성남 FC 불법 후원권 사건 조사받기 위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두합니다. 뭐 안 간다 어쩌고 하다가 간답니다. 혼자 안 가죠. 떼를 몰고 갑니다. 개딸을 몰고 갑니다. 이에 맞춰서 집회 신청을 했어요. 이재명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죠. 국힘당에는 힘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시민촛불연대래. 민주가 도대체 뭔데? 1000명. 이재명 지지자 연대가 500명. 이렇게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하겠다 신고했고, 애국순찰팀 보수적인 단체 같습니다. 신자유연대 300명 각각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00명 이상이 모여서 양쪽에 갈려서 으쌰으쌰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씨 때문에 경찰은 600명 가량을 또 동원한답니다. 그럼 도합 한 3000명 이상이 그 앞에 모이겠네요. 볼만하겠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재명 씨가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이게 이재명 씨가 이 성남FC 사건뿐만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도 다 걸려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변호를 잘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남FC 건으로 성남지청 가면서 이재명 씨는 박균택 변호사를 같이 가기로 했답니다. 많은 변호사 대동할 줄 알았더니 박균택 변호사 한 명이랍니다.
박균택 씨는 광주 고검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50대 후반, 66년생, 말띠죠.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검찰국장, 요직이죠. 그 다음에 광주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한 다음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주당이 들어와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조금 더 박균택 씨를 알아봤어요. 호남 사람입니다. 전남 광산 출생인데, 광산이 넓은 의미에선 광주의 넓은 데가 광산김씨가 광주죠. 송정중학교, 바로 광주에 있죠. 그 다음에 광주 대동고 나왔습니다. 대동고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이 대동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없습니까? 대동고 출신 사람들이 특이하게 대장동에 많이 연루돼 있죠. 유동규 씨가 대동고, 정영학 씨도 대동고, 다 여기 연루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한테 계양을 넘겨주고 지금은 프랑스 그랑제골에 가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동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검찰총장 되었던 김호수 씨가 대동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 변호사도 대동고 출신이에요. 그가 같이 간답니다. 대동고등학교는 또 흥미로운 게 작년에 시험지가 유출돼서 학생들이 처벌을 받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과거에도 한번 있었는데 학생들이 시험지 답안을 미리 유출해서 어쩌고저쩌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동고가 좀 사건이 많네요. 박균택 씨는 검찰에 있을 때 평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4년이면은 어떤 정부가 노무현 정부구나. 민원인 친절이 됐다고 친절한 검찰 인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검찰 측 실무위원으로 했네요. 사개추위원회구나. 이때 사법개혁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를 더 무리하게 밀어붙인 게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있었던 공수처 이런 거 설립하고 중수청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건 거의 쓰레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정치권에 누구야? 성대 동문들한테 돈 뿌리고 법조계 뿌린 거 다 나왔는데 기자까지 뿌린 게 주르륵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씨가 나가는데 민주당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행하고 개딸이 따라오고 한답니다. 어떻게 이재명 씨를 이렇게 따라올까요? 그리고 김만배가 2025년에 천화동인, 그때까지는 천화동인 원금에서 나오는 수익에서 나오는 이자만 갖고 페이퍼 컴퍼니 하다가 25년에 그때쯤이면 거의 공소시효가 끝나죠. 이재명한테 주기로 했다. 동균에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진술은 뭘까요? 왜 이재명은 별것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닐까요? 김만배와 이재명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시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